다음은 칠레 소식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시위가 칠레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있는지 시사인의 김영미 국제문제 편집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사망자가 11명까지 가 있는 거죠.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망자가 11명 가까이 되고 지금 부상자는 뭐 수백 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400명 체포되는 상황. 그래서 칠레 경찰서에서 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인근 뭐 사무실, 뭐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 다 지금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한 게 1989년도에 군부 독재가 끝날 때 그때 혁명이 났을 때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화 혁명 이후 30년 만에 이 정도로 과격하고 유혈 진압은 처음이란 말씀이군요. 근데 산티아고에는 비상사태가 이제 내려졌다 그랬는데 이 비상사태도 계속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이 칠레 곳곳 뭐 산속 이런 데까지는 아직 확대가 되지는 않지만 중소도시 쪽에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아주 작은 소도시라도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으면 시위대가 밖으로 막 나와서 읍내라도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인상 가지고 왜 저렇게 됐지라고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의 지하철 요금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본래 칠레는 그 중고등학생들 시위가 유명합니다. 원래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그러는데 제가 칠레 쪽 중학생, 고등학생을 오늘 긴급히 막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역대 시위대 중에 가장 조직화됐고 가장 최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인터넷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조직화할 수 있었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훨씬 더 테크놀로지를 업어서 더 최강 시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칠레 시위 특징이 냄비를 두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소리도 크고 효과도 있고 또 조금 모여도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고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까 굉장히 큰 시위로 보여지고 옆에 나라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복면을 하고 까만 옷을 입는 게 특징이라면 여기 중고등학생들은 그 냄비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위를 하는 게 가장 지금 주 특징인데요. 사실 지하철 요금 50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중고등학생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학비가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다 빚쟁이들한테 이렇게 늘 쪼달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의 그렇고 사실 한국도 대학 등록금이 비싼데 한국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이 나라의 평균 월급 수준이 대졸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연금은 한 달에 1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없는데 물가는 더 비싸고요. 제가 칠레 취재 가면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제대로 먹을 수는 없고 조금 더 줘야 그래도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식비도 비쌌고 마트 가서 공산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비쌌거든요. 물가 비싸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50원이 중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 거고 또 엄마 아빠한테 부담 주는 것들이 이제 싫은 거죠. 뭐 사회복지나 연금이 부족하고 뭐 형편없으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봤자 크게 도와줄 수 없을 거고. 근데 경제장관이 그런 말도 했다면서요. 그렇게 요금 비싼 게 저기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조요금 할인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은 게 사실 중고등학생들인데 우리도 대학 입시가 치열하지만 칠레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1시간 일찍 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 말 듣고 화나죠. 근데 칠레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이미 20원을 올렸어요. 그때도 불만이 많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갔던 것이 50원을 올리면서 진짜 기름을 부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그 50원 올렸다가 다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워낙 분노한 중고등학생들의 그 파워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과 또 다른 시위대 또 뭐
대학생도 있을 거고 시민단체도 있을 거고 이 시위대에 이번에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진압을 어떻게 했을까 이걸 찾아봤더니 경찰 모욕법이 통과가 됐던 거예요. 아하. 이 경찰 모욕법으로 어떤 폭력을 쓰고 하더라도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될 정도의 진압인지 예. 아니면 사람이 다치면 안 될 정도의 진압인지 이게 모호한 채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칠레 정부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공권력의 권위를 갖다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잠깐 진압할 수 있다. 폭력적으로라도. 뭐 경찰한테 이제 시위하면 경찰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서 욕 한마디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그렇죠. 홍콩 시위 같은 경우도 뭐 왜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칠레 무대면 바로 이제 경찰 모욕법. 예. 그런데 칠레의 1인당 GDP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원래는 칠레가 굉장히 잘 산 나라예요. 그래서 예. 한국에서도 이민을 검토할 정도로 칠레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사실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네. 문제가 그 부의 불평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위 1%가 예.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동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그 한 60% 정도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러니까 보통 그들이 표현하기는 한 700불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700불 갖고 4인 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 사회에서 학비는 똑같이 비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낼 수가 없는 아이들, 또 자기네들은 공부를 해서 이 상위 1%를 가고 싶지만 그때까지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50원 오른 것도 기름을 부은 거죠. 예. 그러면 대충 이제 학생들의 분노가 저렇게 큰 걸로 봐서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또 안 하는군요. 그동안 이제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칠레 같은 경우는 독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좌파 정부도 들어오고 무슨 정부도 들어왔지만 예.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 남미 국가에서 신뢰가 그래도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옆에 나라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해 보인 거지 부정부패가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1%가 국가의 어떤 그런 혜택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계층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아무튼 그냥 뭐 사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 지난번에 20원 올렸는데 또 50원 올려 이거 갖고 이렇게 커질 리는 없는데 이런 빈부격차라든가 하는 것들, 정부의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늘 깔려는 있는 거겠군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황색 경보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 경보 수준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여행 자제, 그러니까 유의 국가에서 여행 자제 2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아니기는 한데 지금 현재 폭력 사태라든지 무장 진압을 하는 그 수준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실탄을 사실 하늘에 막 쏘고 있는데 뭐 실탄이란 항상 빗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한가운데 관광을 가거나 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요. 어느 정도 좀 소요 사태가 진행이 좀 낮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황색 경보 이건 위에서 바로 두 번째거든요. 요 정도면 관광은 좀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포기하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심해져서 이제 위에 더 1단계 남색 경보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더 이제 거기는 주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김영미 의원 항상 위험한 데만 찾아다니셨으니까 지금 가려고 했는데 황색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자제하고 안 간다고 치지만 이미 가버린 사람이나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출장이나 이런 거를 임시로 가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재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이렇게 뭔가 시위대나 이런 그쪽에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홍콩 같은 데는 지하철이 뭐 수시로 폐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과 시간 이후에는 나오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현지인들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자제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SNS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인들과 그런 예민한 문제들에 대한 언쟁을 가능한 피해 주시라. 그렇다 하더라도 무력이 굉장히 심해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실탄 정도만, 권총 정도만 나왔는데 아직까지 더 한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더 벌어졌을 때, 저는 진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때는 철수하는 게 답이죠. 임시적으로 일단 피난은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이미 칠레에서도 사망자가 11명이라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